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여러분은 가을 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시나요? 형형색색으로 물든 단풍, 하늘하늘한 코스모스도 있지만 아무래도 높고 푸른 가을 하늘,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탁 트인 황금들녘이 대표적일 텐데요. 그런데 올해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풍요로운 가을 전경을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심각한 병충해 피해로 벼농사가 초토화됐고 급기야 농민들이 재난 지역을 선포해달라 읍소할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곡창지대라 불리는 전라북도의 호남평야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번 피해 얼마나 심각한지 또 대책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동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장, 정충식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북도연맹 정책위원장, 그리고 최영호 변호사 세 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건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부안군 행안면의 4,000제곱미터 크기의 논입니다. 곧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멀쩡한 벼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노랗게 연그렀어야 할 벼이삭은 이처럼 회색 쭉정이로 변했고 잎사귀도 곳곳이 검게 물들었습니다. 목도열병 등 각종 병충해 탓입니다. 수확해도 상품성이 없다는 게 농민의 설명입니다. 농민은 결국 수확을 포기했고 대형 트랙터 석 대를 동원해 논을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자식 같은 벼를 폐기하는 농민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세균성 마름병이 한 50%, 목도열병이 10% 정도가 걸려 있습니다. 농사를 지금 봄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하고 열심히 농사를 잘 지었는데 심정은 말할 수가 없고 진짜 이거 어디다 대고 하소연도 못하고. 이삭도 열병 33,376헥타르 등 전북 농업기술원이 지난달 파악한 벼 병충해 면적은 49,303헥타르, 전북 벼 재배 면적의 43%에 이릅니다. 대책을 마련하라. 농민들과 농민단체는 올해 병충해가 이상 기후에 따른 명백한 자연재해인데도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농사꾼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유례 없이 발생한 가을 장마와 저온 현상, 이것이 불러온 기상재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당국자도 이것에 대한 책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농민단체는 전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농작물 재해보상법 제정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저도 그랬지만 아마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고 정말 깜짝 놀란 시청자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그럴 만한 게 차를 타고 지나다니면서 보는 논밭 풍경은 사실 여느 때와 다름없어 보였거든요. 안 그런가요, 변호사님? 예, 저도 사실 이 토론 방송 준비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뭐 43%란 얘기 듣고 이 정도면 사실은 진짜 논을 갈아엎을 정도의 일인데 네. 사실 저도 이제 시골 지역이나 이렇게 도로를 많이 지나면 논이 많잖아요, 우리 지역은. 근데 전혀 어떠한 이상하다는 점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심각한 일이구나라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멀리서 보는 풍경과 가까이서 보는 풍경은 정말 전혀 달랐습니다. 갈아엎은 논만 49,000헥타르 이상이고 전북 전체 벼 재배 면적의 40%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농가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럼 예년에 비해서 쌀 수확량이 얼마나 감소했다고 봐야 할까요? 아직까지 이런 정확한 결과 발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진행 결과를 보면은 작년에 한 30%가 줄었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줄었을 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 전역이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신동진을 비롯한 그런 배품종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고요. 근데 문제가 신동진이 우리 전라북도의 배품종의 64%라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이전 영상에서 보니까 이 세균성 마름병, 이삭도열병 이런 것들로 농가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구체적으로 올해 어떤 병충해가 기승을 부렸는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올해 이제 벼농사에 있어서 병해충이 한 20여 종이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이 목도열병 또는 이삭도열병이 가장 심한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균성 벼알 마름병 그리고 이제 가시무늬병 이 부분들이
이 수확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후기 기상에 따른 이 출수기에 집중적인 피해를 입은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외에 또 다른 문제될 만한 것이 있나요? 뭐 병이 뭐 세균 배알 마른병이라든 가시무늬병 등 많지만은 그 어떤 품종에 따라서 특히 약한 어떤 병이 있는데 신동진이 도열병에 특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도열병이 이제 많이 번졌는데 그 신동진 배하고 그 매칭이 되면서 이렇게 피해가 확산되고 늘어난 겁니다. 네. 사실 올해 초부터 날씨가 참 많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뉴스 영상에서도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가 병충해의 원인이다,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기후를 문제 삼고 있는 건지 국장님께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해충이 발생하는 이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째는 병원균의 밀도가 일정 부분 이상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식물체가 견딜 수 있는 저항성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감염이 확산되느냐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외에 가장 중요한 게 이 기후 환경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이제 이런 그 큰 피해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 병원균 밀도나 식물체의 저항성 정도에 따라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 환경이 이걸 확산시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후 환경 중에 어떤 기후 인자가 중요한가? 첫째는 온도, 그다음에 습도, 그다음에 일조 시간, 그리고 바람입니다. 이 온도도 지금 뭐 이 텔레비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이 저온에 따른 이 도열병이 가장 확산되는 이 시간 온도가 21도에서 29도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습도도 이 강우에 따른 습도, 그리고 습도의 지속 시간, 이로 인하여 일조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식물체가 연약하게 자라는 그런 상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주로 이 확산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아무리 약을 살포해도 비가 이렇게 많이 와버리니까 약이 씻겨나가서 결국 방제 효과를 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더욱 커졌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들려오거든요. 어떻게 예. 보세요, 위원장님? 예, 맞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 통상적인 해 날씨는 6월부터 장마입니다. 그리고 거의 7월 말 정도 되면 장마가 그칩니다. 네. 그러면 7월 말 장마가 그치면은 보름 8월에 농약을 살포해서 장마 때 약해진 그 병이 들었던 그 배에다가 약을 주물러 해서 다시 건강성을 회복하는데요. 근데 올해는 8월, 9월에 그때는 일반적인 보통 나달이 굵어지고 차는 시기인데 그때 장마가 오므로 해서 병이 번짐으로 해서 약을 쳐도 비 때문에 효과를 못 보고, 그리고 장마가 그쳤을 때는 이제는 약을 치면 안 되는 시기가 된 겁니다. 보통 이제 추수하기 한 달 전부터는 약을 치면은 그 약 성분이 배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약을 치면 효과가 없고 약을 치는 시기에는 이미 놓쳐버려, 이중의 어떤 일 때문에 이번에는 병의 확산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거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이 이상기후가 문제였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흉년이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전북만 유독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을 장마가 전라북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 전라북도 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요인을 꼽아보면 한 두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나 강수량의 영향이 지속 시간이 길었고, 그다음에 이와 맞물려 출수기가 겹쳤다는 겁니다. 벼가 이삭이 올라와서 꽃이 피고 수정이 되고 하는 그 기간이 8월 11일부터 한 20일간 8월 말까지 그 출수 기간이 그런 온도 조건이나 습도 조건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전라북도가 아닌 다른 타도의 지역은 이미 출수가 끝났거나 아니면 온도가 높아서 이 환경이 호조건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전라북도는 이제 특히 또 같은 품종이 신동진벼라고 하는 단일 품종이
이 60%가 넘을 정도로 많다는 것도 한 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때 이제 모든 품종이 다 병에 걸린 게 아니라 벼 모내기 하는 시기가 5월 말부터 6월 10일 전후 약 한 열에서 보름 정도에 심었던 그때 생육 주기에 맞춰서 가을에 딱 아까 말씀 추수기 때 딱 걸리는 시기거든요. 그때 심었던 신동진 벼가 대부분 다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생각도 한번 들어볼게요. 뭐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해주면 아니면 전문가분들이라 저도 사실 이거 공부하면서 좀 어렵더라고요. 예. 이제 도열병이라는 게 이제 도와 열이거든요. 벼도자에 열자라서 벼가 탄다는 뜻인 건데 그러니까 이 잎사귀나 이 줄기에 이렇게 빨갛게 이제 반점이 생기면서 벼가 타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도열병이라고 하는데 이제 도열병의 그 주로 이 원인에 찾아보면 생육기에 비가 자주 오고 여름철 온도가 늦은 해 그리고 냉해가 좀 심할 때 오는 건데 아까 이제 이 신동진 벼는 중만생종이에요. 그래서 아마 중만생종의 이제 출수기 때 아마 이런 이 냉해나 이 일조량이 적고 비가 오다 보니까 특정 품종에게 적합한 이 도열병이 발생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이제 신동진 벼가 또 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사실 신동진이라고 요새는 이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5, 6년 전에도. 근데 요즘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게 이제 그 쌀을 사다 보면 신동진이라는 이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벼의 품종은 한 300개 정도 되고 밥쌀이 한 200개 품종 정도가 있고 지금 한 2017년, 18년도 이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게 이 신동진 벼 한 16% 정도가 전국에서 벼 재배 면적 중에 신동진 벼고 이거 중에 아까 전북은 이제 신동진 벼가 1990년대에 품종이 개량이 돼서 이 부안이나 서해 간척지에서 주로 이제 재배가 되다가 이게 사실은 밥알이 좀 크고 그래서 이 볶음용 쌀에 적합하고 밥알이 크다 보니까 씹는 맛도 좋다고 해가지고 요 근래 와서 사실은 밥맛이 좋다고 해서 많이들 드시는 벼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 지역에서도 재배가 많아졌는데 이 신동진 벼가 재배가 많은 가운데 거기에 좀 이 도열병이나 이런 병충해가 좀 생기기에 적합한 환경이 이번 연도에 조성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세 분 이전부터 이 신동진 벼 품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이 전북에서 특별히 신동진 품종을 선호하고 또 많이 재배하는 이유가 있는지 또 이렇게 한 품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례가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도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예, 신동진 품종이 이제 우리나라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는 98년도 경부터 군산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한 20여 년간 점점 재배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이 이제 신동진 쌀이 신동진이라는 품종인데 이 품종이 전라북도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금방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달이 쌀알이 굵고 그다음에 이 밥맛이 좋다는 그런 그 소비자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이게 재배 면적이 점차 늘어왔는데요. 이 전라북도의 대표 품종으로 브랜드 네이밍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이제 선호하는 품종이다 보니 이 재배 면적이 늘어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점유율이 높은 선호도가 높은 품종이 집중화되어 있느냐? 그걸 이제 타도의 사례를 보면 이 경상북도 같으면 일품벼라는 품종이 한 56% 정도를 차지합니다. 단일 품종이. 그리고 전라남도 경우에는 이 새청무라는 품종이 한 44%, 그리고 경기도는 추청벼가 한 31%, 그리고 충남은 삼광벼가 한 30%를 넘게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역적으로 이 대표 품종이 있긴 하지만 전라북도에는 신동진이라는 품종이 지나치게 조금 많지 않냐, 이제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다른 지역도 사실은 이 신동진 품종 못지않게 이상기후가 발생한다면 충분히 취약해질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까요?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예를 들면 이 전남의 사례, 도열병이 우심했던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기상 여건이라는 게 같은
지금은 이 대한민국 전체가 동일 기상 조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국지적인 그런 상황들이 다 많이 다릅니다. 때문에 품종별로 유전적 특성에 따라서 형질 발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피해 정도가 새롭게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위원장님, 네. 신동진 이 품종이 수명을 다했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한편에서 들려오기도 하거든요. 정말 이 벼의 품종에 어떤 수명이 있는지 내구 연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기후 환경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된 건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뭐 제 생각에는 그 벼의 품종의 수명 연한이 다 된 게 아니라 외부적 환경이 그 가지고 있던 고유의 내성을 뛰어넘는 그 임계점을 뛰어넘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지금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초반에 우리 신동진 벼도 나름 어떤 벼의 그러니까 병해충이 강하다고 내놓은 이게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게 특별한 병해충에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 날씨가 너무 이제 뭐 좋은 다습한 환경도 생각하고 뭐 50여일간 어떤 장마도 오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체력이라든가 그 이상을 뛰어넘는 내성을 뛰어넘는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외부적 영향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장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품종의 특성도 있지만 이제 신동진 벼가 그 도열병에 약한 품종은 아닙니다. 중간 정도의 내성을 가지는 품종인데 도열병에 강한 품종일 경우에는 이제 이 뭐 병해충의 뭐 원인균의 밀도가 높다 할지라도 저항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중간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위험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품종의 다변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황금빛으로 출렁여야 할 평야가 빈죽정이로 가득하다면 이 1년을 고스란히 논에 바치면서 땀 흘린 농부의 마음은 과연 누가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또 어떤 구제책을 세우고 있는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이삭 도열병과 세균비 알마름병 그리고 가시 무늬병까지 수확기에 전북 들녘 큰 온통 병해충이 들끓었습니다. 벼 이삭이 나오는 시기에 늦장마가 덮쳤기 때문인데 전체 재배 면적의 43%가 피해를 봤습니다. 올해 피해 면적은 49,000헥타르에서 나왔는데 병해충이 큰 그 필지의 경우에는 수량이 한 20에서 30% 정도 감소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피해 현장을 방문하자 농민들은 병충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병해충이 태풍이나 폭우 등과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발병한 만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아픔을 좀 감싸주고 우리 농민들의 눈물을 좀 씻어주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막막합니다. 이게 지금 살아갈 일이. 불합리한 농작물 재해 보험에 대한 개선과 수매 품종의 확대도 촉구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황금색으로 빛나야 할 들녘에서 썩은 알곡만 보니 마음이 아프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와서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실감이 나고 이 생생한 여러분의 말씀과 이 현장의 이 느낌을 중앙정부나 장관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진흥청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다음 달 농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농민들은 이번 피해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세 분 생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해주신다면요. 아까 이제 좀 용어부터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농업재해라고 하면은 이제 농업재해대책법상에 농업재해로 인정되냐 여부인 거고, 이제 지금 특별재해 중 자연재해라고 하는 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태풍이 크게 왔다거나 지진이 났다거나 이런 경우에 자연재해로 해서 뭐 가뭄이 일었다거나 자연재해로 해서 선포해가지고 하는 경우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그 지역에 국고가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폭우, 뭐 태풍 아니면 지진 이런 경우가 자연재해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 또 이제 사회재난도 있어요. 사회재난, 이 특별재난지역 최초 선포됐던 거는 삼풍 백화점이었고 예. 최근에는 사실은 코로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세월호 참사도 사실 포함이 되는 이 사회재난으로 이 선정이 됐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자연재난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별로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서 특정 금액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이제 요건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자연재난으로 포함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했던 경우가 아까 같이 뭐 태풍, 폭우, 가뭄, 뭐 지진 이 정도가 있었고 또 병충해나 농업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농업재해는 농업대책법상에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좀 추후에 다음 뉴스에서 아마 또 얘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은 농업재해에 해당이 되고 농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저희 이제 이 전라북도의 뭐 병해충 피해는 병해충 다발생으로 인한 재해로 인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재해 복구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은 어떠세요? 예, 일단 말 그대로만 보면은 특별한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지역이 또 입증되었기 때문에 재해지역으로 선포한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뭐 법적인 요건이야 뭐 다양한 어떤 해석이 나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우리가 재해지역에 선포된다 하더라도 사실 그 피해 정도를 충분히 어떤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이라든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농민들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제 지역이 선정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한편 사실이고요.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제 지역에서 선포하는 근거가 되는 태풍이라든가 가뭄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반적인 내용도 있지만 근데 앞으로 지금까지 이제 날씨와 다르게 앞으로는 국지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은 아무 일 없는데 뭐 전라북도 같이 막 지역적으로 이렇게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나기라든지 우박이라든지 냉해라든지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 법적인 거 이제 보완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도 시대 환경, 날씨 환경에 따라서 보완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다음 질문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농촌진흥청이 정밀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농업 재해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업 자연재해로 인정이 되면 농가들이 어떤 지원을 현재 받을 수 있는지요? 예, 이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재해대책심의회의 인정을 받게 되면 직접 지원으로는 이 농작물 재해 복구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지원으로는 이 생계 지원비가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재해 복구비에는 농약대와 대파대 중에 하나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농약대를 지원하게 되게 되는데 아마 헥타르당 74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피해율이 50%가 넘을 경우에는 영농자금 상환 연기라든지 이자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는 벼병충해를 재해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관련 보도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벼 재배 면적의 43%가량이 병충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자연재해라고 주장합니다. 농사꾼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유례 없이 발생한 가을 장마와 저온 현상, 이것이 불러온 기상재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재해대책법은 병해충의 경우 가뭄, 홍수, 호우 등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상과 직접 관련된 병충해만 재해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전라북도는 벼 이삭이 패는 8월 하순 200mm 넘는 비가 내렸고 하루 평균 일조 시간이 2시간 정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데다 이런 경우는 지난 2014년 전남에서 발생한 태풍에 의한 피해 단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그런 좀 혜택을 얻어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재해로 인정되면 일부 수확이 가능할 때 농약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 면적이 1헥타르라면 100만 원의 지원을 받는 정도여서 충분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전북 지역에 발생한 병충해의 원인이 이상기후였다. 이 연관성을 밝히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인정이 된 사례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밖에 없네요. 이 연관성을 밝혀내기가 많이 어려운가요, 국장님? 예, 그 태풍이나 이제 이 일시에 이제 집중호우가 내린다든지 했을 때는 이 짧은 시간 안에 피해 정상이나 피해 직계가 이 연관성을 규명하기가 쉬운데 이 장기적인 기상 상황이 이 결과적으로 병해충으로 인해서 병해충 다발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라는 증명하는 부분들은 이 상관관계를 찾기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증명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에서도 나온 것처럼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 태풍도 있었지만은 그때 강수나 또는 이 다습한 그런 환경 때문에 도열병이 창궐을 했었습니다. 전라북도 올해처럼 이때도 이 전남 나주시를 비롯한 11개 시군이 15,600헥타르 정도가 이 피해가 발생했었고 그때 재해 복구비를 27억 정도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일시에 일어나는 재난이 아니고 재해가 아니고 기상 여건에 따라서 상관관계를 이 병해충으로 인한 손실로 연결되는 그 증명하는 부분은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그 부분이 농촌진흥청에서 자료 분석한 내용이 원래는 10월 말까지 분석된 자료가 농식품부로 올라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한 2주 정도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반영이 되면은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 2014년에 전남에서 발생한 피해의 경우에는 굉장히 일시적이면서도 명백한 어떤 연관성이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인정이 되기가 조금 아무래도 수월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 전남 2014년도 전남의 사례는 태풍 하나가 아닙니다. 태풍도 있고 저온도 오고 강수에 따라서 지속된 그 기상 여건이 분석된 연관성을 규명해냈기 때문에 그때도 도열병입니다. 이 도열병을 규명해서 자연재해로 인정받은 사례의 첫 번 사례가 되는 것인데 태풍에 의한 이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우리 전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도 농부 혹은 농가들이 아닌 일반인이 느끼기에도 올해는 정말 이상기후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이었는데 이게 왜 굉장히 그 연관성을 밝히기가 혹은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 지원책을 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건지 왜 그런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이제 이해가 약하신데요. 이 기상 상황이 어떤 이 병해충의 원인, 병원균의 밀도 그리고 식물체의 병장성의 상태 이걸 가장 더 발현시킬 수 있는 부분은 기후 여건인데 그리고 온도, 습도, 일조 시간, 바람 등의 영향인데 이 요인들이 기후 요인들이 병해충으로 인하여 이 소득이 급격하게 줄였다라는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짧은 기간이 아니고 장시간 기후 분석 또는 온도, 습도, 일조 시간, 바람 등의 영향을 규명해내는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산식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위원장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연관성을 밝히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태풍 같은 경우는 눈에 확 띄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동물도 피해 있고 뭐 산도 피해 있고 강도 다 피해 입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드러지기 때문에 판단하기 쉽게 생각하지만은 이런 병용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번지는 거거든요. 돌병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한 3, 4년 전에 이미 돌병이 많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산된 계기가 작년에 54일에 대한 긴 장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과 올해 겨울 동안 따뜻했어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 병균들이 죽지 않고 논이라든가 자연 속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마침 올해 또 저온 다습한 그런 것이 딱 기후가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완전 창궐하지 확산된 거거든요. 이것은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게 문제죠. 이것을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피해를 조사하는데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전문가 분들이시잖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단순히 뭐 올해 기상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도 굉장히 그 증명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농업재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간단한 게 있죠. 홍수 같은 거나 태풍 같은 게 오면 태풍으로 인해서 뭐 나락이 다 떨어졌다거나 뭐 낙과가 됐다거나 이런 경우엔 너무 명백하잖아요. 이런 건 사실 간단해요. 근데 이제 병충해는 사실 늦게 들어오기도 했어요. 늦게 이 법령에 늦게 들어왔어요. 병충해라는 게. 그리고 처음 이제 인정받았던 2014년인데 한번 이제 이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병해충이 이제 이 농업재해 대상인데 대통령 영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은 이제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산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또는 한파를 여기까지 이제 어떠한 이 자연재해를 규정을 했어요. 네. 어떠한 원인을 규정했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해충이에요. 여기서 사실 깐깐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이라는 말이. 직접 그러니까 원인 이게 이 뭐 간접 원인이 아닌 직접 원인. 그러니까 아까 2014년 나주같이 태풍이 와서 뭐 일종의 오랫동안 지속된 일종의 어떤 비가 뭐 많이 와서 습도가 높아졌다거나 뭐 이상 저온이 뭐 한 달 동안 있었다거나 아주 구체적으로 먼저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 어떠한 기상 상황이 밝혀지고 그다음 병해충이 많아요 해야 되는 건데 사실 뭐 여기 그러니까 그 국가나 이 병해충의 재해도 인정하는 측은 그거겠죠. 이게 기후 변화나 어떤 원인이 있고 병해충이 있는데 사실 병해충은 이 개인의 과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못한 어느 쪽은 안 걸리고 어느 쪽이 있으면 이 관리를 잘못한 측면도 있지 않느냐. 사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직접 원인이라는 걸 규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국가에서 이거 어떠한 재난에 이 돈을 지출해야 되는 쪽 입장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기후 변화라는 게 사실 이 모든 원인을 직접 해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예, 이게 사실 누적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누적도 되고 어느 하나가 사실은 태풍이 와가지고 했으면 사실 간단해요. 근데 이게 사실 기후 변화라는 게 점진적으로 이 누적되고 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과연 이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사실 아까 정치적인 이유라고 했는데 정치적인 이유라고 하면 어렵지 않아요. 금액이 그러니까 이 농업재해대책법상의 어떠한 복구비는 사실 부조의 역할이거든요. 아까 보면은 손해배상을 하는 게 아니라 손해액을 주는 게 아니라 아까 농약비 주고 대파비라고 해가지고 대체 파종을 하는 비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떠한 긴급 재난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부조의 역할인 거예요. 생계비나 농약비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손해액을 산정해가지고 여길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조의 의미거든요. 사실 그래서 금액도 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농업재해도 인정을 하는 게 사실 정치적인 이유라면 어렵진 않은데 다만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각종의 어떠한 이 변화들을 모두 이 법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은 좀 들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좀 제도의 문제도 사실은 이번 있다, 이렇게 보시는 한 건가요? 번에 어떠한 이 농업재해 인정은 사실 저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이번 한 번의 경우에는 그러면 제가 좀 잘 이해를 했는지 다시 여쭙고 싶은 게 정치적인 이유라면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금액이 보시는 크지 건가요? 않기 때문에 금액이 아마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나가는 돈은 크지 않을 텐데 이 이유의 문제인 거죠. 많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앞으로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지요? 벼뿐만 아니라 많은 품목들이 있고 각종의 어떠한 뭐 병충해든 이런 현상들이 발현했을 때 모든 걸 다 인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죠. 네, 국장님 지금 현재 실무를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지적이 뭐 정당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포지티브 방식이든 네거티브 방식이든 이제 이런 앞으로 지금 뭐
예전 같으면 그 장마면 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고 가을 날씨는 청명하고 건조하고 이제 이게 안정적인 기상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특히 이 작년 같은 경우는 유례 없는 흉년이었고 또 기상도 아주 이 장마 기간이 50일이 넘을 만큼 비도 오고 그다음에 폭염, 뭐 저온, 또 냉해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불가능할 만큼 원래 기후의 상당 부분의 통계의 평균치는 3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30년의 평균치가 이제 평년 기상이라고 하는데 그 범위를 넘었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경우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 장마라는 용어가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가 오기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금 뭐 무배추가 뭐 강원도 충청남도에 물원병이 많아서 이제 사회적 이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냉해로 인한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농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는 범위는 상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은 현행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사회적 공감을 이루는 부분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사실 두 분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러 산업군 가운데 농업이야말로 정말 인간의 역량으로만 되지 않는 분야잖아요. 사실 제일 답답한 건 이 농가들의 마음일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좀 더 얘기를 확대해서 저는 이제 농작물 재보험이라든가 재보호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농작물 재보험이라는 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농업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올해 최초로 3%대가 무너졌습니다. 내년에는 약 2.76%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농업 예산은 계속 줄이고 있는데 문제는 자연재해로 해서 기후위기로 인해서 재해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더 확산될 거란 말이죠. 결국은 아주 적은 예산으로서 계속 늘어나는 것을 다 커버할 수 없다는 거죠. 보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농작물 재보험이 있는데 그것을 대행하고 있는 농협이 문제가 있습니다. 농협도 하나의 기업인데 예산은 적게, 정부에서 예산을 적게 내려오고 그걸로 보험을 많이 나눠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농협이 계속 적자를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업이라는 자체가 생리가. 그러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하냐. 농민들한테 떠넘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보험 수가를 높인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떠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재해는 사실 농민들이 잘못해서 생기는 어떤 피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태풍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가뭄을 어떻게 농민들이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연현상에 대한 피해를 그 어떤 돈으로 환산해서 할 때는 농민들한테 떠넘기는 그런 현상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올해 만약에 열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20%는 자기 부담입니다. 그리고 피해 입은 것에 또 반은 50%만 법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을 피해 입었다면은 2개 빼고 50개 빼면 3개밖에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에 똑같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담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는 내가 사고 낸 거 아니면은 상대방이 사고를 냈으면은 그걸 피해를 입었으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똑같이 보호를 받잖아요. 똑같은 비율로. 근데 농작물 재보험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공성을 띠고 있는 어떤 재해에 대해서 그런 농작물에 대해서 이제 보험으로는 한계가 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정치권에서 농작물 재보호법으로 법으로 해서 이것을 좀 더 광범위하게 또 확실하게 좀 보호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은 농가의 소출이 감소하게 되면 수매할 농협 미국 종합처리장 운영까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렇다 보면 또 다시 농가들에게 어려움을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좀 농업 재해 보험을 좀 고쳐야 하지 않나 수정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이제 보험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됐다고 보는 거죠. 네, 예산 자체도 없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좀 그것을 이제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답답한 전북의 상황과는 달리 전국적인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게 수요 공급 법칙으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때문에 쌀값이 하락한다면 이 병충해로 피해를 본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을 거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변호사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당연히 이제 쌀값이 내려가면 여기 생산량도 줄었는데 어떠한 이 매출에겐 큰 영향이 있겠죠. 근데 이제 좀 다른 근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한다면 이제 지금 아마 지금 이 도열병 이렇게 병충해가 심해지고 나서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농업체, 뭐 특별 재난 지역이나 농업체를 좀 인정을 해달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 좀 개선해달라. 적용 범위도 한정이 돼 있고 지국 기준도 사실 손해배상사가 와가지고 깎으려고만 하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부담률도 계속 좀 올라가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사고 이후에는 할증이 되니까 뭐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이 재해보험제 개선이고, 또 아까 마지막 해주신 얘기가 농작물 재해보상법 제정을 해달라는 취지시더라고. 이 세 가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재해 대책 종류는 세 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재해 구호, 부조의 성격인 거죠. 뭐 갑자기 뭐 태풍이 오면은 이제 태풍으로 뭐 집이 없어지면 생계비를 주고, 뭐 농작물이 없어지면 이제 뭐 거기에 빨리 복구를 위해서 대팝이나 뭐 이제 그 농약대를 주는 거죠. 이건 복구를 위한 거지 복구와 생계를 위한 거지 보상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은 지금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냐면 보험이에요. 근데 이 보험이라는 게 아까 이제 민간 보험 영역에서 운영을 하고, 이제 국가는 어떤 거냐, 처음에 2001년에 생겼는데 너무 손해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보험에서 다 빠졌어요. 다 빠지고, 그럼 국가 어떻게 했냐면, 그럼 내가 운영비 100%를 주고 그다음에 50%를 대충 대략 한 50%를 보전을 하겠다. 그래서 손해율이 한 200%가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민간 보험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손해 200% 넘다 보는데, 사실 손해 200% 넘으면 민간 농서 짓는 분들 입장에서 다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불만족스러운 거죠. 이게 내가 말씀하셨듯이 내가 자동차를 내가 사고 내서 내가 할증되고 내가 자기 부담 내는 거 이해를 하겠지만, 뭐 사고 났다 하면은 깎으려고만,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깎으려고만 하고 금액은 계속 올라가고 뭐 하다 보니까 막상 뭐 보험 갖고 내가 받는 돈이 뭐야? 내는 돈 엄청 많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테니까 이 보험 문제가 있고, 이제 이 세 번째는 재해 보상의 문제인 건데, 이제 그러니까 농업 재해가 있을 때 이 보상 금액을 좀 아예 이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좀 해달라는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도 중에 우리는 사실은 두 가지 제도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제도적으로 과연 이 공백이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사실 이 제도라는 게 단기적으로 한번 만드는 건 쉬워요. 근데 사실 금액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영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이 균형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현실적으로 이 촘촘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물론 이제 공감하고요. 저희 이제 우리 지역에 이 벼농사 짓는 분들만 계산하더라도 작년에는 한 66%가 이제 재보험에 가입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71.8%, 72% 정도가 벼농사에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안정된 기상 조건 같으면 이 벼농사 짓는데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그 기상 여건이 달라지고 피해도 심한 경우가 다 발생하기 때문에 벼농사에도 보험 가입률이 전체 농가 중에 71.8%가 된다는 것은 그 정도로 농민들도 이제 심각한 상태를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농업 현장에서 요구도 있고, 변호사님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또는 이 하우스 작물이나 시설 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노지 작물의 경우에는 이게 자연재해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공감합니다. 예.
이 삼랑 농정을 내세우는 전북의 농정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나옵니다. 병충해 예찰 활동에는 충실했는지, 또 신동진 품종 개량에 선제적인 대응을 미진했던 것은 아닌지 정말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들은 전북 벼농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어떤 재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 마무리 발언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해주신다면요. 사실 뭐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월 달에 돌병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이랑 농통진흥청, 그 농업기술센터가 서로가 좀 책임을 머무르다 보는 사이에 좀 번지는 것이 있어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정부나 저 지자체, 전라북도도 어떤 농업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을 계속 산업의 어떤 수익의 어떤 중심으로 그렇게 바라보니까 농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이 농업이 계속 중요시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계속 옛날의 어떤 생각, 그런 정책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정책 유지로서는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라든가 팬데믹 시대에 계속 그것이 악화될 건데요. 그걸 충분히 대처할 수도 없고요. 농업은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좀 선도적이 돼야 된다 생각해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법적으로 부족한 법적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특히나 전라북도는 농도잖아요.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농도인데, 농도에 걸맞는 농업 정책, 그런 농민 보호 정책,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맨날 농민들이 뭔가를 요구하고 할 때마다 하는 말이 딱 한마디입니다. 예산 없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이 없다는 말로 모든 것이 통과되고 그것이 인정돼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의 문제가 사실은 농민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농민들이, 농업이 힘들면은 결국 도시에 있는 국민들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도민들이라든가 또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너희들의 문제다, 너희들이 뭐 잘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힘들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요 혁명이 일어나는, 그리고 식량이 부족하면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가 뭐 10년 전에 중동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도 그 많은 쌀을 생산하던 나라고 수출한 나라가 지금은 이제 배급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남의 나라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먼 미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봐주시고 정책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장님도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 병해충 예찰을 담당하는 이 부서 또는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예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주에 한 번 정도로 병해충 발생 정보를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출수기 전후를 기점으로 급속히 확산된 부분, 그리고 출수기 이후에는 이 농약 안전 사용 기준 때문에 약제 방제가 어렵다는 그런 측면,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나 계속 그 병원균의 밀도가 정식해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가급적 이 농약 살포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내년보다도 벼농사에 2.6회를 살포할 정도로 농약 살포도 열심히 농가 현장에서 했지만 그 약효가 비도 오고 씻겨 내려가고 하는 부분 때문에 많이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걸 반면 교사 삼아서 내년도에는 병해충 예찰을 더욱더 철저히 하는데 예찰포가 한 13개 있고 그리고 이제 관찰 포장이 한 87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병해충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국도비 한 15억을 들여서 그 사전 방제, 효과적인 방제를 위한 그런 이 벼 이양 전에 육묘 상자 처리제부터 방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품종이 이 신동진 품종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다 변화해 나가는데 한 일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점점 저희 이제 전라북도의 적응 품종, 우수한 고품질 쌀 품종이 20여 품종이 이미 퍼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더 확장이 되게끔 하고 신동진 품종은 좀 줄여서 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도
저희 종자사업소 그리고 국립종자원과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만 요구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따라줘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농협의 RPC라고 하는 농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이제 수매해주는 그런 부분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장의 농업인이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1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농업 현장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발언 듣겠습니다. 이제 기후 변화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와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재해 발생 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여러 제도를 지금 막 논의도 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에서 계속 보완하고 복구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좀 요새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농업이든 뭐든 다 자유무역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생산을 못하는 건 다른 데서 수입을 해서 뭐 보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보면 요소수 문제도 보면 지금 디젤차가 멈춰 서 있게 생겼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얼마 하지도 않은 요소수가 빠짐으로 그걸 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한 산업 전체가 이제 무너지게 생겼다는 건데 사실은 요소수보다 더 중요한 게 식량 아니겠어요. 예. 사실 이건 전략 물자거든요. 우리가 전략 물자를 어떻게 생산하고 이거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는 사실 농식품에 대해서 이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그 규제를 강하게 하거든요. 가격에서 내가 높은 가격 받고 싶다고 해서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고 뭐 풍년이 되면 이 가격을 이 안정적인 이 농식품 공급을 위해서 가격을 통제하는 어떠한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사실 이렇게 공공성이 큰 재화, 그다음 자유무역주의가 만약에 영원하지 않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 어떻게 전략물자로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돼. 괜히 뭐 농촌에서 머리 삐둘렀다고 돈을 더 준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으로 좀 보여져요. 예, 식량 안보에 대한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자식과도 같았던 작물을 베어낼 수밖에 없는 농부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달랠 길이 없겠지만 그래도 다음을 기약하게 만드는 일말의 희망은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